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직접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 엠브레인 정 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장실 세팅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면대 앞에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젠다이라고 하거든요. 젠다이를 만들어 놓고 이 인조 대리석을 올릴 거고요. 이제 실리콘을 또 쏠 거예요. 일단은 여기 보다시피 이 젠다이는 규격 제품이에요. 폭이 12cm가 나오고요. 기장은 한 1600짜리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제품마다 사이즈가 다른데 요거는 이제 제작을 해서 더 크게 넓게 만들 수도 있고 1600, 1700 이렇게 기성 사이즈를 쓸 수가 있어요. 이 기성품 외에 주문 제작을 하면 비용이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저희가 이제 구조물을 벽돌로 만들기도 하고 방수합판과 시멘트 보드를 이용해서 구조물을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구조물에 따라서 세면대에 설치하는 게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보다시피 화장실이 너무 작아요. 여기는 이제 다른데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작은데요. 가로가 1800이 나와요. 보통 한 2000에서 한 2300 사이 나오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작네요. 그래서 샤워 파티션도 설치를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 이제 젠다이를 올릴 건데요. 이 젠다이 구조물은 규격이에요. 만드시는 요령은 세면대 높이를 80으로 시공을 하게 되는 게 스탠다드고요. 그거에 맞춰서 구조물은 90cm로 만들어 놓습니다. 90cm 왔다 갔다 해요.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조금 높아질 수도 있는데 세면대를 80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85cm 이상 정도 되는 걸 이제 추천드리죠. 예전에는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요것처럼 구조물을 만들어서 젠다이를 올리기도 했는데 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추가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브라켓 또는 이제 피스를 여기다가 시공을 해서 실리콘을 쏴서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총 기장만 재주면 돼요. 이 총 기장은 1260이 나오네요. 이 줄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하세요. 저같이 이제 레이저자가 있다면 한번 검산으로 재보시면 1259, 1260이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조 대리석은 보다시피 가공이 돼서 나와요. 상판, 전면, 좌우 측면이 가공이 돼 있어요. 보다시피 이제 이 후면 쪽은 가공이 돼 있지 않아요. 뒷판도 그렇고요. 여기가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벽에 닿고 저기는 이제 샤워 쪽으로 노출이 돼. 이쪽을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260 체크를 해주고요. 물론 이제 여기도 똑같이 또 이제 1260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요거를 이렇게 줄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 90도 각도자가 있으니까 1260 점을 하나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1260은 3mm에서 5mm 정도 조금 여유를 준 거예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커팅을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면이 이제 요 앞면이 되겠죠. 요거 일자로 이렇게 잘 잘라야 돼요. 보호대를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귀찮아서 많이 빼기도 하지만 그라인더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귀찮더라도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전마개를 꼭 사용을 해야지만 그라인더를 틀 수 있게 깨끗하게 이제 절단을 했고요. 이 바깥에면은 보다시피 굉장히 허접해요. 그래서 반대쪽을 잘라버리면 인조 대리석을 재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칼부로를 이용해서 이 세면대 반대편 받침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거의 공식이에요. 300에 600각 타일 기준으로 하단에 3장 위로 4장 붙으면 이제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300에 600각이니까 30, 30, 30, 90cm. 그래서 이제 여기 젠다이를 90cm로 맞추고 이렇게 타일 마감이 되죠. 인조 대리석을 올렸을 때 수평이 돼야 되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타일 라인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피스를 박아줄 건데요. 딱 요 자리 뚫으면 돼요. 타일 길이를 반드시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타일이 손상되지 않고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부록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받침이 될 수 있게 시공을 해줍니다. 이 실리콘은 굉장히 고가의 실리콘이에요. 일반 실리콘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하죠. 보통 인테리어 업자가 반드시 해야 될 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실리콘 쏘는 거예요. 공사가 마감이 됐을 때 실리콘이 조금 빠졌다든지 지저분하게 싸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실리콘 손댈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자들이 쓰는 실리콘이 크게 한 2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일반 실리콘, 유성 실리콘이죠. 그 다음에 바이오 실리콘. 일반 실리콘보다는 비용을 좀 두더라도 마감을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무조건 바이오 실리콘을 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절대 쏘지 말아야 될 실리콘은 투병 일반 실리콘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한 3개월만 지나도 본드처럼 노랗게 색이 변해요. 곰팡이가 생기고 변색이 심해서 잘 사용하지 않기를 권해드리고요. 젠다이 고정은 그냥 실리콘으로 간단하게 하게 돼요. 그냥 쿠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듬성듬성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요 위에다가 이제 젠다이를 올려놓으면은
시공 끝이 납니다. 타일도 그렇고 젠다이도 그렇고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고르신 건데요. 이번엔 색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잘 고르셨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실리콘 마감을 할 건데요. 우리가 여기다 장도 달아서 벽도 뚫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리콘에 오염물이 많이 묻어요. 그래서 코너, 그다음에 천정, 이 부분에 이제 실리콘 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젠다이에 아까 전에 박혀있던 이 나사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실리콘을 바르게 되면 제거해줘도 되는 애예요. 근데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고 여기 실리콘을 싸서 이 젠다이를 고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리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욕실은 이렇게 반짝이 실리콘을 쏴드려요. 얘가 변색이 좀 덜하고요. 이렇게 코너에다가 우리가 실리콘을 쏠 거예요. 이 노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실리콘이 이렇게 도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도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도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도포가 되게 실리콘 시공을 할 거예요. 실리콘 노즐은 반드시 바닥에 놓고 커팅을 하셔야 돼요. 동그란 노즐을 45도로 쫙 잘랐더니 단면이 엄청 삐죽해요. 이 상태로 실리콘을 쏘면 다 깎아내겠죠? 아주 납작하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실리콘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이것도 지저분하고요. 공통적으로 실리콘 노즐을 만드는 방법은 다들 이렇게 찌그러뜨려요. 찌그러뜨리고 잘랐을 땐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벤치가 여기는 얕고 여기는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찝어주고 이렇게 한번 찝어줘요. 그래서 여기가 날카롭기 때문에 라이터로 이렇게 지지시는 분도 계시고 요거를 빼서 옷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갖고 이 노즐을 둥그렇게 만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노즐을 자를 건데요. 노즐을 90도로 자르면 안 되고요. 45도로 잘라도 안 돼요. 그래서 90도하고 45도 사이 한 7, 80도 이렇게 노즐을 잘라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지만이 적당하게 도포가 돼 있고 이 끄트머리도 적당히 살아있는 이런 실리콘의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놓듯이 주변 정리를 한번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돔천장을 시공하는 사람한테 실리콘을 쏘지 말라 그래요. 사실은 잘 쏘는데 그 다음에 너무 두껍게 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 실리콘을 쏘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욕실은 여기 코너에 백세면에다 갈라져요.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요. 이런 곳에는 실리콘을 쏘면 비닐루가 덮이겠죠? 비닐루가 덮이면 큰일 납니다. 비닐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실리콘을 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실리콘을 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리콘을 쏘고 가서 이게 끝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각도가 이렇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리콘을 쏘고 요 만나는 지점을 티를 제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실리콘을 90도로 세워서 실리콘을 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리콘에 이제 똥이 남았죠. 똥이 남은 거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장갑이면 좋겠지만 저희가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컴팩트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장갑을 사용을 해서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장갑은 이렇게 그냥 칼로 벗겨내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칼로 벗겨내셔서 또 써야죠. 아까우니까. 이렇게 닦아내시고 이렇게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여기서 실리콘을 쭉 쌓아나갑니다. 모자르지 않지만 넉넉하지도 않고 쏴주시고요. 또 이쪽으로도 한 번에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가 다 깎여요. 여기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천정원은 이제 마지막 한 줄이 남았네요. 자, 쭉 해서 마감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쏘지 않을 거예요. 양변기를 시공하고 실리콘을 쏜다든지 쏠 수가 없어요. 세면대 요 밑에 특히 미리 써놔야 돼요. 그래서 젠다이를 먼저 설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양변기가 설치가 되면 실리콘을 쏘기가 어려워요. 코너 부분도 예쁘게 잘 다듬어서 실리콘을 쏴줍니다. 이렇게 예쁘게. 욕실 세팅의 기본이에요. 천장과 테두리는 실리콘을 기본적으로 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코너도 적당한 힘으로 실리콘을 쏘고 이런 헤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너무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은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욕조에 실리콘을 쏠 때는 굉장히 두껍게 쏴야 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 두꺼워요. 하지만 노즐을 크게 만들어서 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번 채워서 이렇게 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일 코너에 실리콘을 쏘는 거는 난이도가 살짝 있는 편이기는 해요.
면이 곱지가 않고 이 타일 사이에 이렇게 실리콘건이 튕기거든요. 이런 현상이 타일에 기대서 실리콘을 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진 않게 나왔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각도가 잘못 만났을 때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게 되게 싫다. 그러면 살짝, 아주 살짝 눌러주면 돼요. 네, 이거를 문지르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싸서 마감을 한 거고요.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실리콘이 쏴졌죠? 근데 여기가 좀 비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문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게 뭉개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다 들고 일어난다든지 때가 타요. 그래서 이런 헤라를 이용해서 실리콘을 쏘게 되면 딱 봤을 때는 예뻐 보이지만 여기다 이렇게 실리콘을 발라놓은 것 같은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분도 있고, 일단 제일 좋은 건 마스킹 테이프를 여기다가 양쪽에 테이프를 붙여서 실리콘을 시공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제 좀 능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실리콘을 마감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욕실 세팅을 하기 위한 밑작업은 끝났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양전기를 시공할 거고요. 이 앵글 밸브도 달아놨고, 실리콘 쏘고, 그 다음에 천장과 테두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줄눈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줄눈을 조금 채워 넣을 거고요. 이렇게 실리콘만 기본만 해도 마감이 잘 된 욕실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쏘는 방법을 직접 배우시면 가장 좋고, 그래서 저희는 세팅을 웬만하면 직접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면대 수평이라든지 세면대 밑에 이제 백세면을 넣는 것도 그렇고 규격이 있거든요. 휴지거리는 900, 수건거리는 1400, 욕실장은 젠다에서 300 띄우고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업자마다 또 스타일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 스타일대로 맞추려면 계속 꾸준히 사용하는 세팅 기사가 있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직접 시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일률적인 매뉴얼화되어 있는 욕실을 시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간략한 영상이었지만 굉장히 숨은 꿀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